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그 원소 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친구들하고는 좀 어떻게 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기율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선생님이 그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금속 원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그 원소의 구별 방법이라 해서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원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원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불꽃 반응,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기호, 우리 원소 주기율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원소 주기율표인데요. 자, 요거 이렇게 딱 봤을 때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습니다. 우선 가로줄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가로줄 1, 2, 3 해서 7주기까지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바로 주기라 그랬죠. 그렇죠? 주기였고, 요 세로줄, 이렇게 세로줄이 뭐였죠? 그렇죠. 조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쪽부터 해서 13, 14, 15에서 18쪽까지 있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자, 3족부터 그 다음에 12족까지는 전이원소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안 한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요 내용들을 우리가 전이원소라 해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제 빼서 오늘은 선생님이 요 전체 주기율표를 나타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전이원소를 뺀 주기율표만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특징들 좀 더 살펴보자면 우선 검은색,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색 글자로 되어 있는 원소들이 바로 뭐였냐면 고체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소들이 기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브로민이나 수은처럼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뭐였냐면 액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금속 원소였고,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금속 원소였죠. 특히 1쪽에 뜬금없이 여기 하나 수소가 비금속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율표는 20번까지 알자고 했었잖아요. 20번까지 알기 때문에 이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이원소를 뺀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20번이 19번 칼륨, 칼슘까지 해서 4주기까지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 왼쪽에 있을수록 왼쪽과 중심 쪽에서 금속 원소였고 오른쪽 갈수록 우리가 비금속 원소였었는데 지난 시간 선생님 설명했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뭐라 그랬죠? 그렇죠. 금속성이 커진다 그랬고 반면에 이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뭐 비금속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주기율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어떤 순서대로? 그렇죠. 요 원소 번호의 순서대로 배열이 됐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기까지 어떻게 해서 과학자들이 이거 원소들을 다 구분을 했을까? 이런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불꽃 반응입니다. 자, 불꽃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불꽃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방법이 바로 불꽃 반응인데요. 불꽃 반응 한번 살펴보면 자, 원소의 구별이죠. 불꽃 반응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이니까 결국엔 뭡니까? 금속 원소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금속 원소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무색의 겉불꽃 속에 넣으면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속 원소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녀석들이 자기들이 다 성질이 있겠죠. 근데 그 성질 중에 뭐 얘네들을 태웠을 때 나타내는 불꽃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살펴보면 자, 원소를 보면 나트륨, 구리, 리튬, 칼슘, 칼륨, 스트론튬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얘네들 다 금속 원소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보면 나트륨 같은 경우 금속 원소인데 얘는 노란색을 나타내고 구리라는 금속 원소는 항상 태울 때 청록색, 리튬은 빨간색, 칼슘은 주황색, 칼륨은 보라색, 그 다음 스트론튬은 빨간색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얘네들의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불꽃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가 뭐 고등학교 갔을 때 이 불꽃색을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처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만약에 불꽃 반응에서 나오면 요 몇 개 안 되는 금속 원소의 색깔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내용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세요. 염화나트륨은 자, 염화나트륨하고 질산나트륨이 자, 요게 나트륨이네요. 그렇죠? 나트륨인데 요 나트륨은 보면 노란색을 항상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 뭐가 공통된 녀석이냐면 여기 보면 나트륨이 공통된 녀석이죠. 또 하나 이 청록색을 나타내는 건 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가 포함되면 다 뭐죠? 청록색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리튬도 공통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칼슘은 이렇고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 스트론디움은 빨간색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염화나트륨은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화학식을 어떻게 쓰냐면 NaCl로 씁니다. 이게 나트륨과 염소거든요. 섞여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은 Na 자 NO3 그 다음에 2가 되는데 맞죠? 아니죠. NaNO3 자 다시 자 선생님이 NaNO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염화 구리 같은 경우는 Cu 그 다음에 Cl도 되고요. CuCl2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의 최종 결론은 선생님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줄 건데 바로 화합물을 다 배우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다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하면 이게 다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염화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을 보면 우리말로 순서는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염화, 나트륨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표기는 어떻게 된다? 나트륨을 먼저 써주고 항상. 그 다음에 염소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서양에서 먼저 발달이 됐잖아요. 유럽에서 먼저 발달돼서 이 방식이 서양식.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이렇게 먼저 써주는 걸 우리는 규칙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읽을 때는 우리말은 뒤집어서 읽어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항상 우리가 금속 원소가 포함됐을 때는 금속 원소를 항상 맨 앞에 씁니다. 나트륨이나 구리나 이런 거. 이런 화학식으로 썼을 때는. 반면에 우리말로 돼 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금속 원소가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꽃 반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때는 보면 알겠지만 우리말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뒤에 있는 원소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말로 돼 있을 때. 반면에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로 써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앞에 있는 녀석들이 뭐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에 원소가 금속 원소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것도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는 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불꽃 반응은 보세요.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 우선은 태우기만 하면 되고 불꽃만 관찰하면 되죠. 그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고 단점 뭐냐면요. 얘 한번 보실래요? 지금 리튬하고 스트론튬 보면 둘 다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얘는 불꽃 반응으로만 해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금속 원소를 다 불꽃 반응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색깔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 그렇죠. 색깔이 없는 녀석도 있어요. 색깔이 없는 녀석. 그래서 이 불꽃 반응의 장점 단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장점은 실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고 적은 양으로도 확인 가능. 요만큼 가지고 이렇게 태워봐도 불꽃색 나거든요. 그리고 이 겉불꽃에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불꽃은 바로 산소랑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그 불꽃이 세고요. 불꽃이 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불꽃이 굉장히 세면서도 무색이에요. 겉불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이 섞일 필요가 없죠. 섞일 이유가 없으니까 보다 자세하게 명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 뭐냐면요. 앞서 봤듯이 뭐냐면 모든 금속어의 불꽃색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비슷한 원소는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불꽃 반응으로 안 됐을 경우 그럼 어떤 방법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스펙트럼 관찰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방법인데요. 스펙트럼은 뭐냐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새로운 단어죠. 자,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입니다. 똑같이 둘 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원소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금속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보면 빛을 분광기라 그러는데 나눌 분자, 빛광자, 기계 기자예요. 그러니까는 빛을 나누는 기계인데 여러분들 그 프리즘 같은 거 아시죠? 햇빛 같은 거 관찰해서 프리즘 통과하면 빛이 이렇게 분산돼서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 거 나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망원경 같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실에서 아마 학교에서 실험을 할 겁니다. 이 분광기를 통과시킬 때
빛이 분산이 됩니다. 똑같아요. 프리즘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바로 태양의 빛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태양은요 모든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모든 주파수의 빛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원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연속적으로 나타내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햇빛입니다. 태양의 스펙트럼인데 얘를 이렇게 분광기로 보면 연속적이죠. 자, 보세요. 이게 왜 연속적이냐면 여러분들 뭐 잘 색이 안 보이면 교재를 한번 보세요. 빨간색과 주황색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선 한번 그어보세요. 아니면 노란색과 연두색, 파란색과 남색. 연속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죠? 자, 반면에 선 스펙트럼,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선 스펙트럼입니다. 보세요. 불꽃 반응의 빛을, 자, 불꽃 반응의 빛이에요. 아까 했던, 즉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아까 실험했던 그 불꽃색을 다시 한번 분광기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말고 분광기로 봤을 때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연속적인 색깔이 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트륨선의 스펙트럼. 밑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노란색 띠가 딱 하고 선으로 나타나 있죠. 구분이 명확하죠. 노란색 선 딱 하나 나 있죠. 이런 게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자, 이해가 가죠?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모든 주파수의 빛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정 원소는 특정 에너지,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 특정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은 아까 불꽃색 내는 것처럼 특정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거든요. 뒷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스펙트럼의 장점은 뭐냐면, 자, 원소에 따라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라든가 색깔, 굵기라든가 개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원소는 얘네들이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원소라면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속 원소의 불꽃색이 비슷하여 구별이 안 될 때에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최종으로 금속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 스펙트럼 중에서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리튬을 태웠을 때도 아까 빨간색이었죠. 불꽃 반응에서는. 그 다음에 스트론튬을 태웠을 때도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눈으로는 구분이 절대 안 되는데, 자, 이 녀석을 분광기로 보면 이런 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얘는 공통적이죠. 하지만 여기 보면 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자, 여기에 있는 두 줄이 있지만 여기는 없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줄은 있고, 자, 여기 있는 녀석은 얘가 없고, 여기는 위치가 다르고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 원소가 같다면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이게 딱 대칭시켰을 때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 그게 같은 원소가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얘랑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빨간색, 같은 빨간색이지만 스펙트럼 봤을 때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같은 것도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그럼 뭐다? 이거는 스트론튬. 요런 띠, 요 위치에 요런 색깔의 띠가 나타났다 그러면 리튬,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들 45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21번과 22번 문제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불꽃 반응을 실험하는 건데, 니크롬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료를 묻혀 가지고 태우거든요. 근데 선생님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번.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과 증류수로 씻은 후에 겉불곳에 넣어 무석에 불꽃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왜 이거 확인할까요? 그렇죠. 뭐 이상한 잡다한 물질들이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확인하는 거고요. 또 혹시 또 실험을 했을 때 이거 니크롬선을 계속 바꿔주면 좋은데 요거 실험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또 그걸로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해야 되죠. 왜냐면 아까 노란색 나왔는데 다른 녀석 했는데 그 노란색이 남아있으면 희한한 색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깨끗하기 위해서 염산으로 씻은 다음에 증류수로 다시 한번 씻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보면 니크롬선에 염화나트륨 수행을 묻혀서 뭐 겉불꽃에 넣은 가열하면서 불꽃색 관찰한다던가, 그 다음 질산나트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료들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자, 21번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 실험 중에서 자, 과정 가를 실수한 이유. 자, 첫 번째 뭐였죠? 염산에 묻혀서 증류에 씻은 이유는 그렇죠. 5번이죠. 니크롬선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험할 때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죠? 요거 이렇게 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를 보면 위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말로 돼 있죠? 얘네들은 불꽃 반응이나 스펙트럼이나 뭐였죠? 다 금속 원소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비금속 원소들은 절대 이걸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됐을 때 금속 원소는 뭐죠? 그렇죠. 뒤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나트륨 아까 무슨 색이었습니까? 노란색 맞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을 나타낸다. 맞고요. 염화 구리. 자, 구리죠. 구리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불꽃색은 질산. 자, 염화구리하고 질산구리 얘네들은 바뀌어도 뒤에 금속 원소는 구리죠. 같은 구리이기 때문에 불꽃 색깔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3번입니다. 비금속 원소는 특정한 불꽃색을 나타낸다 그랬는데요. 이건 뭐 어떤 거였죠? 불꽃 반응은? 그렇죠. 금속 원소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금속이 아니고 뭐 금속 원소가 되어야죠. 그래서 틀린 것을 나타낸 것은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보면 불꽃색을 통해 물질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불꽃색을 통해서 어떤 물질, 어떤 금속, 그렇죠. 금속 원소가 들어있느냐, 어떤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들의 불꽃색이 서로 같다. 그렇죠.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불꽃색은 같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가죠?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는 24번 문제인데요. 다음 보기에 물질들을 불꽃 반응시킬 때 불꽃이 같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로 나타내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직 화합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원소 기호로, 우리 아까 봤었죠? 좀 전에 원소 기호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말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우리말로 나타냈을 때는 뒷부분에 있는 경우, 만약에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뒷부분에 금속 원소가 나타냈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염화 리튬이고 염화 칼륨이고 질산 나트륨, 뭐 질산구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속, 불꽃 반응은, 우리가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리튬,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구리, 칼슘, 칼륨, 요런 녀석에 의해서 불꽃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앞에 있는 뭐 염소라든가 질산이라든가 뭐 탄산, 이런 녀석 때문에 불꽃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녀석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보면 뭐가 있겠을까요? 칼륨. 요 칼륨, 니은의 칼륨하고 그 다음에 비읍의 칼륨이 같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비읍이 정답이 돼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해당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요게 말이죠.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조금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교 시험 문제가 칼라로 인쇄되나요? 아니죠. 흑백으로 인쇄되죠. 그리고 또 그 인쇄 품질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나오면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선은 여러분들 이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죠. 자, 우선은 리튬, 스트론튬, 칼슘의 선 스펙트럼과 어떤 물질 X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X예요. 뭔지 몰라요. 근데 얘는 리튬과 스트론튬과 칼슘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녀석을 살펴봤을 때 리튬은 요런 선의 띠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요런 선이 나타나져 있으면 리튬이에요. 근데 요 녀석은 보니까 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 모양새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한 색깔과 위치에 딱 같은 녀석이 있죠. 얘도 있죠. 얘도 있죠. 얘도 있죠. 그러니까 리튬이 어떻게 되죠? 다 있기 때문에 이 녀석에는 리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겠죠? 반면에 스트론튬 보시죠. 요 녀석은 있어요. 그런데 요 녀석이 없어요. 지금 여기 올라가면 여기 비어 있죠. 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요 녀석은 위치가 어떤가요? 선생님이 보기엔 요거 있고 있어요. 있어도 지금 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습니까? 여기 없죠. 요 위치에. 그럼 얘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론튬이 없는 거예요. 뭐 얘도 보면 얘는 있는데 여기 또 없네요. 여기도 없고 빨간색 없고 여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스트론튬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칼슘 한번 보겠습니다. 칼슘도 이렇게 보면, 자, 이거 많은데 요 두 개 있고 있어요. 그렇죠? 두 녀석 있고 정확한 위치에 같은 녀석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얘가 없는, 여기에는 지금 없는 녀석이 있는데요. 당연하죠. 왜? 아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없는 녀석이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는. 그 다음에 얘가 없는 녀석이 얘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얘가 없는 녀석이 그러니까 얘가 있는 녀석이 여기 없다. 그럼 얘는 여기에는 이 녀석이 없는 겁니다. 막 이거 왔다 가니까 좀 막 혼동스럽겠죠. 하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 그림 찾아가지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녀석이 똑같은데 위치가 있다 그러면 이 원소에는 그 해당하는 원소가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위의 물질 X에 우리가 이제 포함된 원소를 이렇게 짝 지은 것은 아까 리튬이 있었고 칼슘이 있었죠. 스트론튬이 없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 리튬과 칼슘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스펙트럼하고 이제 불꽃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불꽃 반응이 우선 기본적인 실험이에요. 그걸로도 웬만한 원소들은 우선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녀석을 바로 스펙트럼 방법으로 해주면 완벽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그런 걸로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 어머니가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은 충격받고 막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엄마, 아빠 그 혈액형, 어머니, 아버지 혈액형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했는데 이제 중학교쯤 됐으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뭐 그런 농담도 잘 안 하시겠지만 너 다리 밑에서 주웠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낳아주신 분만 어머니입니까? 키워주신 분도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불꽃 반응이라는 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 맞는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뭐죠? 그렇죠. 혈액형 판단법이죠. 아버지가 A형이고 어머니도 A형이에요. 그럼 어떤 혈액형 나올 수 있어요? 자식은 A하고 O형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뭐 둘 중에 한 분이 A형이고 어머니가 뭐 한 분이 O형이다. 그래도 A형, O형 나올 수 있습니다. 혈액형 판단으로. 그렇죠? 만약에 부모님이 둘 다 B형이거나 아니면 한 분은 B형이고 한 분은 O형이고 어떤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B형이나 O형이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부모님이 둘 다 O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은 O형밖에 못 나와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A형이나 B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형, B형, AB형, O형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도 지금 알 수가 없는 방법은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 친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럼 제일 정확한 방법이 뭡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렇죠. 유전자 검사죠. 염색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그건 100%입니다. 그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꽃 반응이 우리 혈액형 판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로써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뭐죠? 염색체 검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자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원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원자설의 발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시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해요. 원자설의 발전을 보면 이렇죠. 우선 데모크리토스가 우리 고대 시대 때 잠시 입자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입자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 입자가 바로 원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물질은 쪼개어 나가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에 도달했다 그랬는데, 그때 누구에 의해서 묻혔죠? 그렇죠. 위대한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종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묻혔고 별로 빛을 못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일이라는 사람이 근대로 넘어와서 보일이라는 사람이 공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입자에 대한 내용을 증명을 했었죠. 바로 뭐였죠? 제2자가 실험 우리가 그렇죠. 이 실험을 우리가 이제 입자설을 우리가 증명한 실험이라고 우리 나타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원자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제 딱 종결해 본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종결자예요.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요. 우선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졌지만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제 이론화했습니다. 아주 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돌턴의 원자설은 좀 중요합니다. 돌턴의 원자설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돌턴의 원자설은 크게 4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4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면 자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졌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자는 뭐예요? 뭐 쪼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원자는 쪼갤 수 없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만약에 원자라고 했을 때 얘는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원자라고 했을 때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돌턴의 원자설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 그러니까 같은 수소면 수소 뭐 나트륨 있을 때 같은 그런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가 다른 녀석이면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같은 수소 원자끼리는 크기도 같고 질량도 같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비교를 해보면 자 얘는 다른 원자이기 때문에 크기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화학 반응을 할 때요. 그러니까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이거 변한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변한다는 내용.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원소에서 사원소 그 변환한다고 그 사원소설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반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은 자 보세요. 원자는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라는 녀석이 금으로 바뀔 수 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X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금술 실패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 생겨나지도 않는 거. 보세요. 없던 녀석이 짠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있던 녀석이 싹 하고 사라지지도 않고 요거 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없던 녀석이 딱 이게 갑자기 생겨. 이게 순간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있던 녀석이 싹 사라지면 우리 투명 인간. 근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내용입니다. 원자들이 결합하여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원자들이 새로 결합.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우리 원소라는 녀석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랬죠. 근데 그런 녀석들이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그 7개밖에 없는 게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규칙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음악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문제는 마구잡이로 만들면은 그거 된다? 안 된다.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아까 잠시 봤지만 선생님이 아까 나트륨하고 염화나트륨 이렇게 썼었죠.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CuCl1도 있지만 Cl2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요 얘기예요. 얘랑 얘랑은 항상 얘 하나랑 얘 이거 두 개란 얘기거든요. 두 개랑 결합해야지만 된다는 거고 얘랑 얘랑은 얘 하나랑만 결합해야 된다. 이런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막 누른다고 음악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딱딱 그 어떤 그렇죠? 그 리듬감이나 뭐 어떤 운율이라든 그런 거를 타야지만 음악이 되듯이 얘네들도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잘 보세요. 철과 황이 결합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황화철이 만들어지는데 이 비율이라는 것은 항상 얘 하나랑 결합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을 하는데 이 개수는 항상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날에 봤을 때 이 원자설, 돌토렌 원자설이 두 가지가 수정이 됐어요. 즉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이 됐어도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그 원자설에 대한 최종 종결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두 가지만 오류를 고쳤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원자 뒤에서 배우겠죠. 근데 원자는 쪼개지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원자 핵과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원자 안에도 구성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수정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종류의 원자면 크기와 질량이 같다 그랬는데 크기는 같은데 질량이 다른 녀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 동위원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는 뭐라고? 같은 원소지만 무게가 좀 더 무겁거나 가볍거나 이런 녀석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 때문에 돌토렌 원자설 두 가지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 요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쪼개질 수 있습니다. 뭐 핵분열도 하고요. 실제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됐다 그랬죠.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다 그랬는데 크기는 같아도 질량이 다른 녀석, 즉 동위원소가 발견됐다는 거죠. 동위원소가 있어요, 현재.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는 맞는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냐 보면 원자 모형 있죠. 그 밑에 보면 47쪽이네요. 거기 보면 원자를 모형으로 써서 나타내는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볼트나 너트라든가 뭐 블록 같은 거 쓴다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죠. 왜? 원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이런 모양 같은 걸로 우리가 모형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이게 맞는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내용이니까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턴의 원자설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자, 돌턴의 원자설을 보게 되면 이렇죠. 돌턴의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됐는데요. 고전에 선생님이 그 7번 문제, 그쵸? 7번 문제 먼저 한번, 이건 간단한 거니까 선생님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7번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돌턴의 원자설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이제 돌턴의 원자설에 대한 내용을 아냐 모르냐 그 내용입니다. 1번 보면, 자,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가 같다 그랬죠?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가 같다.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같다. 맞는 얘기고요. 2번 보면
원자의 종류에 따라 질량이 다르다 그랬죠.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은 어떻게 되죠? 다르다. 맞는 얘기죠. 원자가 종류가 다르면 다른 원자면 질량도 다르다는 얘기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그랬는데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돌턴의 원자설은 그렇죠? 원자가 가장 기본 단위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는 내용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원자는 배열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 그 화학결합한다고 말씀드렸죠. 화학결합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배열이 새로 생긴다는 내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물질이 서로 반응할 때 새로운 원자가 생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원자가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지 새로운 원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 좀 여러분들 그 말 때문에 약간 바뀌는 건데 이런 거 좀 주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요건 5번이 되고요. 그다음 8번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는 내용을 했는데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1번을 보면 원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면 맞고요. 이거를 안 읽어보면은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막 응용하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TV 이렇게 시험시험 보면서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TV도 보고 이렇게 쉬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돌턴의 원자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잘 보면 없던 녀석이 갑자기 생겼다는 표현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없던 녀석이 생기지 않는다. 돌턴의 원자설에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자, 요거 이 원자랑 이 원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원자란 얘기예요. 그때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질량도 다르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선생님 돌턴의 원자설이 수정돼야 된다면서 그럼 수정된 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원자설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돌턴이 그때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수정돼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를 하면 수정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턴의 원자설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면 얘네들은 같은 원자죠.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같은 원자는 어떻게 되냐?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도 같고 질량도 같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리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얘네들은 다른 원자. 지금 보면 원래 이 원자였는데 전혀 지금 크기는 같지만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원자로 변할 수 X표가 없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할 수 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고 정면으로 돌턴이 반박했던 내용이죠. 원자는 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른 녀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틀린 거죠, 참. 리을은. 얘는 틀렸다. 이렇게 된 거고. 자, 미음을 보시면 원자는 자, 쪼개질 수 없다죠. 자, 선생님 이거 수정돼야 된다고 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돌턴의 원자설은 돌턴이 얘기했던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원자는 쪼개질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정답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정답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미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인데요. 자, 요 그림 기억나나요? 어떤 걸 나타낸 거였죠? 그렇죠. 어떤 원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는 일정한 비율,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되는 게 아니고 얘와 얘가 만날 때는 딱 규칙이 있다는 내용. 그 규칙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모형을 나타낸 것인데, 자, 문제를 한번 보면 다음 그림은 돌턴의 원자설 중 하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거기서 이제 맞는 거, 이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라고 돼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1번을 보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이다. 근데 이거 쪼개지는 내용은 아니죠. 2번은 화학 반응에서 원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내용도 그림은 맞는 얘기지만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 아니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 같다. 맞는 얘기지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뭐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가 변하지 않는다. 다 맞는 얘기지만 이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일정한 비율. 앞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뭐 이런 거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또 ClCl2 이런 식으로 항상 얘랑 얘랑은 이렇게 1대1로 얘 하나 얘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얘 하나랑 얘 두 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 선생님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원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원자의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과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도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원자라는 녀석은 뭘로? 그렇죠.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래 있죠. 즉, 이 핵은 다시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를 띠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원소 번호 있죠? 이 양성자의 개수가 바로 뭐냐면 원소 번호예요. 자, 1번 수소 양성자 몇 개? 하나 들어있습니다. 3번 리튬 양성자 몇 개?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3개 들어있어요. 자, 11번 나트륨 양성자 몇 개? 11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원자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는 거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는 같다. 그러면 중성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는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자, 양성자가 만약에 11개 들어있죠. 양성자가 11개 들어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전자가 11개 들어있어서 플러스 11개, 마이너스 11개에서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다 짝이 맞기 때문에 전기를 안 띈다는 거예요. 원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 자, 크기는 원자핵과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돌고 있는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 즉, 여기 핵이 있죠? 여긴 양성자, 중성자도 들어있습니다.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원자의 크기가 됩니다. 자,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이 원자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얘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가 전자보다 대략 2000배 정도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 녀석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핵이잖아요. 중심에 딱 하니 중심 잡고 있어야 되겠죠. 얘가 대부분 무게고요. 얘는 거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이해를 한번 살펴보면,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자 모형이 어떻게 발전돼 왔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돌턴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공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더 쪼갤 수 없다고 그랬고, 톰슨이라는 건요, 바로 뭐냐면 원자의 개념이었고 쿠키에 초콜릿이 박혀 있는 푸딩 모양으로 돼 있는데, 얘는 그 톰슨은 이제 전자를 발견했어요. 이제 원자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초코 들어있는 그 쿠키 있잖아요. 그런 모양처럼 전자가 들어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건 중심에 원자핵이 있습니다. 이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이 핵을 발견한 게 러더퍼드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보호 모형이에요. 이 전자가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궤도 모양으로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현대 모형은 이 전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확률로 분포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건 보호 내용으로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확률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바로 보호 모형, 닐스 보호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대학교 가서도요, 보호 모형으로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모형은 전자 그룹 모형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호 모형을 확실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전자는 플러스를 띤 입자에 달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원자핵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원자핵은 어떻게 되죠? 전자가 아니고 뭐였죠?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전자는 정해진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전자는 움직인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번 원자는 플러스 전하는과 마이너스 전하는 같다. 정기적 중성.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원자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원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하면서 이제 이온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의 광생 이광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